자,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한국시간 저녁 8시 1분, 제 시간으로 12시 1분에 진행되는 군사정보 모듈 오리엔테이션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듈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 질의응답도 많이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런 내용들을 막 다룰 거다라는 것들 중심으로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저희가 요번 군사정보 모듈, 군사정보 전문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총 4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마다 진행을 한다. 그래서 한 회차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훈련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막 2시간 반,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도 힘드시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타임프레임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내용들을 구상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일 당장 진행할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정보의 2회 1회차 파트 한번 저희가 가장 개괄적으로 도대체 군사정보라는 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무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군사정보의 2회 파트로 저희가 포문을 열 예정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전과 정보. 그래서 이제 작전이라는 프로세스,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작전 참모 출신들이면 대체로 요직으로 많이 발령을 받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전이라는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형태, 중요한 참모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정보라는 이 참모 기능과 어떤 식으로 융합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 그쵸? 그 다음에 작동 방식들, 이런 것도 오늘도 맛보기로 조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작전에 앞서서, 그쵸? 그 다음에 또 모든 작전 간에 활용되고 있는 IPB, 그쵸? Intelligence Preparation for Battlefield라고 말하는, 그쵸? 전장 정보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곁다리식으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 IPB가 Intelligence Preparation for Battlefield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정보를 준비해 놓는, 그렇죠? 그런 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 분석이라는 요소가 붙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프레임워크 자체가 굉장히 좁아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내용들을 다루는 게 전장정보 분석이라서 이 전장정보 분석을 어떻게 만드냐까지는 못 알려드려요. 워낙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고 워낙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와 관련된 IPB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되는 제반 임무들과 프레임워크와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군사정보 모듈에서는 이 IPB가 뭔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정도만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군사 첩보 수집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게 우리가 전술적인 제대에서, 즉 여단 이하의 제대에서 사용하는 첩보 수집 방법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전문화 훈련으로 따로 배치되어 있는 이제 정찰이라던가, 그렇죠? 감시라던가, 그렇죠? 시큐리티 오퍼레이션라던가, 그렇죠? 밀리터리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일반적이고 제너럴리스틱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세션을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번 세션은 이제 저희가 녹화를 진행을 하면서 훈련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4월 달부터는 이게 라이브 훈련으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이브 훈련을 들으시면서 저랑 실제로 같이 호흡하시면서 훈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들어보시는 것을 가장 크게 추천드린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물론 당연히 다시 보기로도 다시 보기,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번 달에 내가 시간이 안 나서 못 들 것 같은데, 내가 요번 달에 당직이 있는데, 내가 요번 달에 뭐 경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 날 그런 경우에 당연히 못 들으셔도 저희가 훈련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보기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훈련 자료가 끝까지 다 나와 있는 건 3회차까지 나와 있고 4회차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근데 물론 프레임워크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회차 내용들 다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약간 좀 맛보기로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군사정보 2에 당장 내일 진행될 훈련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당연히 군사정보의 정의, 범위, 그렇죠? 실시 부대들, 단위들, 이런 것들 좀 프레임워크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다룰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정보 생산물의 분류들, 그렇죠?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6가지만 다룹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안 다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여단 정보과,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 중대,
에서 저희가 다루는 그런 내용들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군사 정보가 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군사 정보 모듈에서 다루게 되는 정보의 수준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쵸? 그다음 기본적인 큰 프레임워크, 큰 틀을 가져가시는 형태로 저희가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군사 정보를 다루는 이 각각의 제대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미군의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약간의 변주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켰는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같은 요소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죠? 최신 변화 같은 것들도 당연히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조금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방정보본부랑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정본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운영될까요? 사실상 거의 하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돌아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참정보본부장이, 그렇죠? 곧 뭐가 되죠? 국방정보본부의 장이 되는, 그렇죠? 겸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반면 미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DIA 장과, 그렇죠? 미국도 이제 조인트 스태프가 있죠, 그렇죠? 조인트 스태프의 정보 참모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게 합쳐져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좀 다루죠.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당연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작사 지상정보단 이거 새로 생겼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드론봇 전투단, 그죠? 요 뭐 드론봇 전우와 함께 아미 타이거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군가들 뭐 여러분들 들으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사실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작사 지상정보단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몇 가지 다룰 거고, 다음에 이작사 같은 경우는 정보 중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수행하는 임무들, 업무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군단 정보대대나 사당 정보참모처, 그다음에 여단 정보중대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드릴 예정이다. 그건 뒤에도 얘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요 내용은 여기서는 좀 짧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생산물의 분류. 도대체 군대에서 군사 정보는 어떤 정보 생산물들 다루는 거야? 국가정보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군사정보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러한 정보 종류들 크게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6가지만 저희가 다룰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징후와 정보, 현용 정보, 타겟 정보, 예측 정보, 과학기술 정보, 그렇죠? 뭐 일반 군사 정보,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군사정보 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놓고 보는 이 여단 수준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많이 다루는지를 또 투과시켜서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국군이 군정권과 군령권 분류가 희미한 것 같기도 하고 대충 퉁치나요? 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런 이제 군대 내의 문화 같은 것들이 반영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상급제대에서 관할하는 정보 부분, 그렇죠? 군사정보 영역 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우린 그렇게 다원화할 만큼 방대한 양의 정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전구별, 사령부별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과, 그렇죠? 정보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놔도 이제 각각의 고유 업무들을 갖고, 그렇죠?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전 세계적인 군사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국방정보본부에서 다루는 건 맞긴 맞지만, 많은 양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동아시아 지역, 아무리 넓어봤자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투사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마 요거에 굳이 구분 없이, 직책과 이 포지션의 구분 없이, 그렇죠? 요거를 한번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단 S2에서 여단 S2와 S2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과 뭐 정보처 뭐 용어가 너무 다양한데, 한국군 내에서도, 그렇죠? 지금은 어떤 용어가 딱 정착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보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단 정보과 아니면 여단 정보참모실에서 다루는, 그렇죠? 그런 중점적인 내용들과 그 편성들, 그렇죠? 그다음에 혹은 여단 직할 정보중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의 임무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 을 저희가 1회차로 편성을 했다. 즉 군사정보가 어디에서 활용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되는 거고 누가 만드는 건지에 관련된 아주 개괄적인 내용들 다루는 거다 보니까요. 군사정보 부분에서의 좀 전방위적인 이해를 하시는 데에는 요 1회차 훈련 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군사정보의 정의부터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워파이팅 펑션 중에 하나다, 6대 전투 수행 기능 중에 한 가지다, 뭐 이런 얘기들 당연히 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 다루면서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첩보라는 것이 이제 군대 내에서는 국방정보 부분에서는, 그렇죠? 군사정보 부분에서는 첩보의 위상이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정보에서의 첩보의 위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하이컷 사전, 그죠? 어우, 예쁘죠? 이거 하이바가 예뻐서 갖고 온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첩보라는 것이 어떻게 force multiplier로서 작용하는지와 같은 내용들,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휘 통제, 정보, 이동과 기동, 작전 지속 지원, 화력, 방어, 이 6가지의 warfighting 펑션 중에서 이 첩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주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acceleration 하냐라는 요소들도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휘 통제 부분에서의 첩보의 기여, 죄송합니다. 정보 생산에서의 첩보 기여, 그쵸? 이동과 기동에는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저희가 다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군사정보만이 갖고 있는 좀 특이한 해석 중에 한 가지예요. 군사정보에서는 정보의 가치와, 그쵸? 첩보의 가치를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용어적으로도 이게 구분이 굉장히 blur 되어 있는, 그쵸? 굉장히 좀 흐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설명도, 내일 훈련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뭐, 요런 내용도 당연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대들, 위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본 훈련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국방정보부부터 쭉쭉쭉 내려오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만한 조금 더 전술적인 수준부터 한번 저희가 다뤄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군 편제 이야기랑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분들 국방개혁 안에 따라서 여단형 이제 부대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그쵸,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죠? 사단이 여전히 전술적인 제대의, 그쵸? 지휘명령 체계로서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authority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맞아요. 여전히 이제 전술 수준에서의 최소 단위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각각의 이제 사단 휘하에 있는 여단들이 조금 더 독립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단 정보참모처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입김도 굉장히 강하고, 실질적인 참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그쵸? 요거는 근데 미군 쪽에서는 조금 덜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군 쪽에서 사단은 이제 온전히 뭘 하기 위한 부대로서 지금 기능을 하려고, 좀 미군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과 나토 표준도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나 행정 업무 플러스 여단 작전을 지원하는 형태의, 그죠? 즉 실질적인 지휘명령 체계로서의 지휘명령 체계상의 상급 제대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여단의 독립성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약간 RPG 게임으로 치면은 조금 버퍼 같은 느낌? 그쵸? 힐러 같은 느낌의 역할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단이, 이제 상급 제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미군의 그것과 조금 달라지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상급 제대에서는 이제 전략 수준을 다루게 되고, 하급 제대, 즉 여단 이하 제대에서는 이제 전술 수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 작전술 단위를 다루는 약간 그 중간 단위, 그쵸? 이 중간, 이 뭐라 해야 돼? 이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미군을 치면 이제 군단 정보대대, 혹은 대한민국은 이제 사단 정보 참모처 같은 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용 정보 작전, 이제 죄송합니다. 군사 정보냐, 이제 아니면 국가 정보냐, 아니면 뭐 민간 정보냐, 이걸 다루지 않고 어떤 형태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 실시되는 정보 작전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 이 DCPAD가 사용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최소 수준입니다. 요거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군사정보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독립적인 군사정보 생산 프레임워크가 사용이 되고, 이제 이 사단 정보참모처 이상, 그죠? 즉 사단 정보참모처를 포함을 하고 그 이상 단위, 뭐 군단이라던가 사령부라던가 국방정보본부라던가 이런 단위에서 사용되는 정보 작전 프레임워크는 이제 DCPAD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한 가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 군사정보 모듈에서는 이 DCPAD를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이 DCPAD를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뭐 PIMCPT라고 말을 많이 하죠. PMSIIPT, 그렇죠? PIMCPT라고도 우리가 말을 많이. 이걸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다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안 다룹니다. 그렇죠? 다루지 않아요. 요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거고, 저희는 훨씬 더 조금 더 전술적인 수준에서의 내용들을 다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명령을 받았다, 이런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러한 IPB가 현재 구성이 된 상태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그렇죠? 상정을 해놓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정작 초급에서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초훈련 모듈에서 다룬 내용들이다 보니까요. 기초훈련 모듈을 들으시고 요걸 들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시퀀셜한 이해를 하시기 훨씬 더 좋아 보이신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군사정보 쪽에서는 안 다룬다는 거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데에서 다루는 중점 업무들이라던가, 그렇죠?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정보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각각 수준별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볼 만한 여단 정보 중대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상의 전술제대인 여단, 그죠? 전술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여단을 이제 최상의 전술제대라고 보는 게 조금 맞긴 맞거든요. 대한민국 물론 아직 좀 덜 하게 하지만, 아직도 사단 중심의
이런 전술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 자체는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방향 자체는 이제 여단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단 혹은 여단 전투단 이 자체 첩보 수집 역량을 갖고 있는 최소 단위로 우리가 여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단 정보중대 이야기를 저희가 할 겁니다. 여단 정보중대 하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름이 바뀐 지 불과 2년? 1년?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여단 정보중대. 여단 직할 정보중대. 그러니까 사실 뭘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익숙한 포인트,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는 거죠? 수색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뭐 수색 중대였던 적도 있고요. 이름이 그쵸? 뭐 수색 대대였던 적도 있고요. 뭐 이건 편제마다 시기마다 다 달라져 왔었죠. 그쵸? 근데 여단 자체적으로 이제 정보 중대, 원래는 수색 중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 이름이 전부 다 정보 중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중대 수준에서 이제 다룬 내용들, 그쵸? 여단 정보과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단 정보과 및 여단 정보 중대 내용들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임무들, 그쵸? 그다음에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군대 안 다녔는데 왜 하필 여단 기준인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단이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제대로 선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대 전단, 그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BCT 같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단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이 모든 참모 기능들, 그죠? 작전, 군수, 정보, 그죠? 인사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참모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역량과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제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 어디에서 갖고 있었죠? 사단에서 갖고 있었고 그 사단에서 이제 옛날에는 연대 단위로 내려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국방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여단 단위로 그 자산들을 좀 뿌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해군이나 공군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이 많이 없긴 해요. 그죠?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정보단 휘하에 있는 뭐 작사별, 그죠? 해군도 작사들이 있죠. 그 작사 휘하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기능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규모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놓고 볼 수도 있고 공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 즉 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전술 부분에서의 그렇죠. 여단급의 전술 부분에서의 정보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상황 인식이라던가 그렇죠. 뭐 지형과 기상, 민간 고려사항, 그렇죠. COP 생산, ISR 운용, 그렇죠. 대정보 교육 훈련 과정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단 정보 중대나 혹은 여단 정보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놓고 진행을 할 거고 사실 우리가 초급 이제 정보 장교분들 그죠? 초급 정보 장교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그죠? 가장 쉽게 들어가시는, 그죠? 또 그다음에 아마 업무에 들어가실 때 이제 대대 벗어나시면 이제 바로 여단급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대대 이하에서는 정보 장교들이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대 이상 단위에서 또 가장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돼. 내가 이제 소위로 딱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그죠? 자대에 딱 배치가 됐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내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급 제대 같은 것도 이제 대체로 여단급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주 타겟층을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단 정보 중대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진행할 거고 또 군사 정보에서 생산하는 이 생산물의 분류 크게 7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중에서 여기서 뭐가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집니다. 이거 한 가지는 안 다룰 거예요. 저희가 이번 기초 모듈에서는 요거는 안 다룰 겁니다. 어떤 거는 안 다룰까요? 안 다루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아까 물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대정보는 안 다룰 겁니다. 이거 대정보는 이제 여기서 군사정보 쪽에서 이걸 2X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 2X는 저희가 안 다루고 이건 따로 저희가 모듈을 따로 빼서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대정보는 안 다룰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INW, Indicated Warning. 그렇죠? 징후와 경보 체계. 그렇죠? 현형 정보, 타겟 정보, 예측 정보. 그렇죠? 예측 정보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저희가 군사 정보 쪽에서 다루는 예측 정보의 용어랑 그다음에 민간 정보 혹은 이제 국가 정보 영역에서 다루는 예측 정보에 쓰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국가정보 영역에서는 예측 정보를 뭐라 부르죠? Predictive Intelligence라고 부르죠. 그렇죠? 미래 예측하는, 예상한다, 예측한다라는, predict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redictive Intelligence라고 쓰는데 군사 정보에서는 예측 정보를 뭐라고 쓸까요? 군사 정보에서는 예측 정보를 어떤 단어로 부를까요? 단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에스티메이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국가정보에서는 평가형 정보라고 부르던 요소를 군대 쪽에서는 이거를 뭐라 부른다? 예측형 정보다, 예측 정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점이 있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SNTI, 그렇죠? Science and 테크놀로지컬 인텔리전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테킨트로 알고 계신 그 영역도 저희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GMI, General Military Intelligence, 일반 군사 정보라고 말하는, 일반 국방 정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GMI까지 해서 총 6개를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맛보기식으로 3개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Indicator Warning, 그렇죠? 징후와 경보, Current Intelligence, 현형 정보, 그렇죠? 그다음에 타겟 정보, 이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 어떻게 생산되고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동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개괄적으로 이런 정보 생산물들을 우리가 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뭐도 알려드립니다. S2, 우리 여단급에서 여단 정보과 혹은 여단 정보중대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은 뭔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여단 단위에서 다뤄지는 건지 아닌지와 같은 요소들도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인디케이터스 워닝 같은 건데 여단급에서 다뤄지는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징후와 경보, 그쵸? 뭐죠? 지금 한번 설명 읽어볼까요? 국가와 군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죠? 국가와 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국외의 군사, 정치, 경제적 상황 발전과 같은 시간에 민감한 첩보의 수집과 적시적 정보 생산을 뭐라 부른다? 징후와 경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단급에서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단급에서 생산하는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여단급에서는 독립적으로 이 INW를 물론 수행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맞아,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거의 안 하고 대체로 뭘 한다? 상급 제대가 이런 INW 작전을 실시를 하는데 그 INW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즉 대체로 뭐를 할까요? 여단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급 제대, 즉 우리가 뭐 군단이라든가, 그죠? 사단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군단이라든가 우리 사령부라든가 아니면 정보본부라든가, 그렇죠? DIA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그렇죠? 이런 데에서는 INW 작전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줄까요? 우리 여단들은 우리 일반 보병 여단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냥 제782 보병 여단입니다. 제782 보병 여단의 입장에서는 뭘 해주면 되는 걸까요? 어떤 걸 할까요? 대체로 작전 지원한다고 써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들만 우리가 진행을 한다? 여단에서 첩보 수집 정도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INW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수집 정도는 이제 우리 여단급에서도 수행을 하긴 하겠지만, 그쵸? 우리 여단 수색대 보내서 DMZ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DMZ 우리 GP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병력들이 적 GP를 관측을 했는데 이놈들이 이상하게 3일 내내 외부 활동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급제대의 INW 작전에, 그죠? 상급제대의 징화경보 작전에 유용한 첩보로서 활용될 수가 있긴 있지만 우리 여단 정보과 자체적으로 이런 징화경보 작전을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 이런 식의 설명이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 생산물들이 있는데 우리 여단급에서는 어떻게 볼 거고, 이런 작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제대에서 수행이 되고, 어떤 형태의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정보의 종류인지와 같은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행 정보, 커런트 인텔리전스 같은 것들은 여단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뿐더러, 그렇죠? 군사정보 전반에서 사용이 안 되는, 또 국가정보 영역에서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행 정보 같은 경우는 뭐다? 뭐 현행 작전 영역과, 그렇죠? 우리 AO라고 말하죠. 그렇죠? 현행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작전에서 지정되어 있는 영역들 AO 내의, 그렇죠? 위협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시간 민간접 정보를 간결, 정확, 객관적으로 생산하여 주로 위협 행위자의 예상 행동과 영향력 평가를 수반시켜서 만드는 정보를 뭐라 부른다? 현행 정보다. 이거 용어가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체로 뭐 하는 걸까요? 대체로 어떤 걸까요? 우리 여단장님이 야, 땡땡골에 배치되어 있는 적들 어떤 놈들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대체로 뭐라는 거죠? 현행 정보라는 겁니다. 야, 우리 1대대 지금 원래 작전 계획 왜 수행 못하고 있어? 이런 거 뭐라는 거죠? 전부 다 정보 생산 목표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1대대는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전투력이 떨어진 원인은 뭐고, 그렇죠? 지형과 기상은 우리 왜 1대대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막 작성해가지고 여단장님, 그래서 지금 1대대는 지금 현재 지휘관이 사망한 상태이고, 그렇죠? 1대대에 이제 파견 배치되었던 기갑자산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해지대를 개척하는데 공병단이 필요한데 지금 공병부대가 아까 이전에 공격 작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전멸한 상황이에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네요. 자꾸 이래 안 좋은 상황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들 뭐 부대원들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혹한 이상 기후로 인한 혹한 상황과 강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동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이거 뭐라는 거죠? 이게 현형 정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엄청 패턴화되어 있어요.
이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예요. 그렇죠? 근데 그 템플릿 안에서 얼마만큼의 창의성과 얼마만큼의 변수 고려들이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정보 참모와 이 정보 부대들의 역량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 타겟 정보, 이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렇죠? 적 부대나 구성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뭘 때리면 가장 아플까? 어떤 걸 때리면 가장 아플까? 즉 HVT는 뭐고 HPT는 뭔지 같은 것들을 구분해내고 그것들을 리스트업 시켜놓고 우리가 그것을 작전에 계속해서 반영하고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들을 뭐라 부른다? 타겟 정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단급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다? 화력자산 운용의 가장 핵심적이에요. 여단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도 이제 여단급으로 바뀌면서 여단마다 이제 뭐가 배속되기 시작했죠? 옛날에 연대급으로 있었는데, 그쵸? 직할 화력 연대가 있었는데, 이제 여단별로 이제 포병대가 따로 배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단 포병대라든가 이제 아니면 혹은 상급제에서 운영하는 훨씬 더 대형 화력 장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의 협조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되고 상급제대와 그렇죠? 어떤 식의 전술제대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냐와 같은 계획들은 전부 다 뭐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타겟 정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 여단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단 화력자산 운영에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 6개의 정보 생산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훈련들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 한번 맛보기 정도로만 한번 이해해주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2회차 같은 거 뭐 다 다룬 건 아니고 2회차로 그냥 넘어가서 좀 생각해보면 작전과 정보가 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다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퍼레이션과 인텔리전스의 상호 관계, 또 이 작전의 4가지 단계, 작전이 기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고 평가된다는 이 작전 사이클에서 정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그죠? 정보 사이클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아서, 그렇죠? 한꺼번에 설명드릴 예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군사 정보 모듈이라고 군사 정보만 다룰 수가 없어요. 왜? 결국에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뭐니까? 정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전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와 동시에 모두 다를 거다. 이 정보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정보 생산 과정 당연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DCPAD 아닙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Plan and Direct, Collect and Process, 그렇죠? 그다음에 Produce, Disseminate라는 4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4단계를 통해서 군사정보가 생산이 되고 어떤 군사정보든 간에 이 4단계의 프레임워크를 거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식의 작전 소요와 정보에 대한 응답이 그렇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면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 하세요. 군사정보를 이해하시는 부분의 많은 부분이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치. 작전이 정보를 드라이브하고 정보가 작전을 드라이브하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이해를 쉽게 하시는 편인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정보가 도대체 작전의 기여를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부분에서부터 많이 뻐그라지기 시작해요. 사실 작전과 정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C랑 P가 좀 합쳐진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도대체 뭐부터 우리가 어떤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게 군사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는 어떤 조직이죠? 군대는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수평적, 그죠?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조직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군사정보는 뭐에 기반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어떤 것에 엄청나게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명령. 정확합니다. 상급자의 지시, 상급자의 의도, 상급자의 이해, 상급자의 평가 내역 같은 것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반면 국가정보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정보는 뭐에 조금 더 가깝죠? 계몽적인 형태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몽적인 형태는 뭘까요? 계몽적인 요소는 뭐라는 걸까요? 우리 대통령은 뭐야? 병신이야 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겁니다. 국가정보는. 얘는 바보야. 얘는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왜? 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국가정보 영역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것을 공부할 시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많이 알려줘야 돼 라는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국가정보의 영역인데 군사정보 같은 건 그렇지 않거든. 야 우리 지휘관님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저거에 대한 답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군사정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여러분들 이미 접근법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일반적인 국가 정보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정보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올바른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분석과 평가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 과정 전반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이유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굉장히 다양한 설명도 저희가 좀 드리면서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릴 뿐더러 과정적으로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립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획과 지시가 총 6페이지 정도로 제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만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휘관 핵심 첩보 요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조금 다르죠, 이미. 그렇죠? 용어부터 이미 다르고 개념적으로 이미 다르고 여러분들 그 군대 애들이 좋아하는 그쵸 군인들이 좋아하는 뭐죠? 이 수많은 약어들 그쵸 이 에크로넴들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고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특히 미군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거 약자로 만들고, 그렇죠? 에크로넘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부터 다 한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기반을 한다는 거죠? 지휘관 핵심 첩보 요구에 기반을 한다는 겁니다.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받았거든요. 우리 여단을 중심으로 설명하니까 여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받아볼까요? 사단에서. 예를 들면 야 우리 7, 8위 여단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해? 라고 지휘가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원래 국가정보 같으면은 우리 정보참모들이 뭘 할까요? 원래 국가정보 같으면은, 그죠? 정보기관의 이제 장들이나 이제 정보기관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뭐지? 문제 정의하고, 그죠? problem definition 하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지? 이런 것들을 막 구조적으로 만들고 막 진행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군사정보는 이미 여기서부터 아닙니다. 우리 여단장이 이미 어떤 생각을 거쳤을 거예요. 여단장의 경험이나, 그렇죠? 지식이나 참모 기여나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관이라는 개인, 그죠? 인디비주얼리 그 스스로 뭔가 어떠한 이미 판단을 내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7, 8위 여단 인천 지역을 방어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 지역을 방어해라고 했을 때 이 지휘관은 자기의 경험과, 그렇죠? 자신의 지식과, 그렇죠?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과,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인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천 지역을 막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인천이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인천이라는 지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인천에 이르면 안 되죠. 그렇죠? 아직 잃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잃기 전에 이미 지휘관이 뭔가 인천 지역을 방어해라는 명령을 들었으니까 지휘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인천을 막기 위해서 인천이 기능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정말로 단 한 치의 우리 국토도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혹은 지금 상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은 항구가 중요하다. 그렇죠? 공항도 중요하다. 그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영종대교도 중요하다. 그죠? 옛날, 인천 해안가도 중요하다. 그죠? 강화도 인근도 굉장히 중요하다. 도서지역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히틀러처럼 단 한 발자국의 인천 땅도 줄 수가 없다. 단 1cm의 인천 바다도, 인천 해안도 우리 북한군한테 넘겨줄 수가 없다. 라는 마인드일지도 몰라요. 즉, 뭐에 달려있다는 거죠? 지금 지휘관 핵심 첩보 요구는 뭐에 달려있다? 지휘관 개인의 평가와 판단과 상황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작전을 이해를 못하면은 정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지휘관이 사람마다 다르고 이 지휘관이 작전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그래서 미군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지휘관 타입이 있다고 말해요. 이 정보 계통에서 미군의 정보 계통에서는 지휘관은 크게 두 가지의 지휘관들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하나는 택티션, 전술가형 지휘관. 그렇죠? 또 하나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형 지휘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대체로 말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훈련 내부에서 조금 진지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휘관이 어떤 지휘관에 따라서 핵심 첩보 요구의 결과, 양과, 그렇죠? 정보 참모가 또 정보 부대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도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달라지는 게 너무 여기서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프레임워크적으로 너무 느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구난방의 작전들이 수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요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선 정보 요구,
Primary Intelligence Requirement, 그쵸? 혹은 Priority Intelligence Requirement라고 말하는 PIR 하나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아군 병력 첩보 요구 Friendly Force Information Requirement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쵸? 아측 핵심 첩보 소요 요소라고 말하는 것들 Essential Element of Friendly Information이라는 요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뭘 한다? 지휘관 핵심 첩보 요구에 대한 응답을 실시한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휘관의 최종 기대 성과와 연관되어 있는 첩보 요구를 식별하고 그러한 첩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개발의 활동을 집합함으로써 기획과 지시가 수행된다라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아주 세부적인 설명은 저희가 뭐 어떤 걸 말씀드릴 거다 저희가 훈련 내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예정이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 지휘관 핵심 첩보 요구부터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제들과 그렇죠? 개념들과 이런 것들 다 풀어서 설명드리는 예정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군사정보라는 영역 전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좀 세팅을 좀 날씬하게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굉장히 좀 얇게 좀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좀 치환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요. 실제로 아마 내가 정보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랑 좀 다른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정보학교에서 가르쳐드린 대로 가르쳐드리면은 똑같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만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보학교는 정석, 그쵸, 완벽하게 이 정석, 그쵸, 기본 프레임워크 이렇게 설명하니까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저희는 조금 그걸 풀어서, 그쵸, 조금 유들유들한 양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될 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경우도 많고, 실제로 요거는 제가 국군 정보학교를 수료하신, 그쵸, 많은 정보장교 분들께 직접 들은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갈증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의 훈련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작전과 정보 이런 예제들 같은 것들 다루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782 보병 여단의 임무가 하달이 됐다는 거예요. 땡땡 지역으로 퇴각한 북한군 여단을 공격하여 땡땡 지역을 탈환하라. 그럼 이제 여단장이 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 적 여단 핵심 전투부대를 난 포위 선멸해서 공격 작전을 기획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단장이. 그쵸? 이거는 근데 모든 여단장이 다 저렇게 생각을 할까요? 전 군에 있는 모든 여단장님들은 땡땡 지역을 탈환하라 라는 목표를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모두가 동일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우리 여단장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나는 우리 여단장은 포위 선멸을 별로 안 좋아해. 우직하게 미는 걸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워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포스 인젝션을 하는 식으로 기획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 782 보변 여단장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적 여단 핵심 전투부대를 포위 선멸한다면은 땡땡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보 참모들 또 우리 정보 부대는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선 정보 요구는 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PIR은 뭐가 된다고 보시나요? 요런 세팅이라고 놓고 볼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안만 놓고 보겠어요. 왼쪽에 첫 번째 안만 놓고 볼게요. 그렇죠? 요 왼쪽에 첫 번째 안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요 작전 개념만, 작전 기획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자면, 그렇죠? 지금 우리 북쪽에 있는 부대는 뭘 한다? 적의 요 세 개의 대대를 어떻게 한다? 고착시킨다. 뭘로? 파이어 파워로, 화력으로 고착시키겠다. 그동안 우리의 남부에 배당되어 있는 우리 부대는, 우리 여단 대대들은 이제 뭘 한다? 페네트레이션 시키고, 그쵸, 침투시키고, 한 팀은 엔벨로프 시킨다, 포위하겠다 라는 작전 개념이겠네요. 우리 여단장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작전과에서 이런 작전을 두 가지 안을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요건 반대죠,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은 반대죠, 그쵸. 남부가 고착병력 적을 고착시키고, 북부가 뭘 한다? 엔벨로프 시키고 페네트레이션 한다. 너무 좋잖아요. 이 두 가지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정보과 정보참모, 우리 정보 여단 정보중대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첩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더 괜찮은 놈을 뽑으려고,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작전 안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좋은 안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첩보들이 수집돼야 될까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우리 대대 병력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적 배치.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정말 3개 대대가 있고 여기 정말로 2개 대대가 있는 거 맞아? 그쵸? 적 QRF의 위치 중요하죠. 그쵸? 적군의 지휘관 성향 당연히 중요하겠죠. 또 뭐도 중요할까요? 적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맞습니다. 적에 대한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플러스 뭐도 해야 되죠? 시빌 컨시더레이션 당연히 중요하죠. 지형, 터레인 앤 웨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당연히 중요한 기상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첩보들이에요. 아측 상황은 어떤지 맞죠? 그죠? 아측 상황, 아측 병력 첩보 요구, FFIR 당연히 충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매트티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고려해야 될까요? 우리 정보과에서 좋아요. 우리 어떤 첩보를 수집해야 될지 나왔죠. 어떤 첩보를 수집해야 될지 나왔죠. 그렇죠? 시간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또 뭐도 고려해야 되죠? 시간에 앞서서 한 가지가 더 고려해야 돼요. 아측 자산 중에서도 무슨 자산? 아측 자산 중에서도 무슨 자산? 우리 아측 병력 필요하잖아요. 그쵸? 아측 병력 첩보 요구 필요하잖아요. 플러스 뭐도 된 거? 아측 정보 자산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아측 정보 자산들 어떻게 우리의 ISR 자산들 어떻게 운영할 거냐죠. 당연히 어디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과에서, 정보 중대에서 고려해야 돼. 우리 수색대 어디로 보낼 거야? 우리 수색대를 여기 동시에 다 보낼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수색 중대를 우리 작전 이 공격 작전을 앞두고 이 모든 데에 전부 다 이걸 다 배치시키는 없어요. 죽어요. 안 그러면은. 그렇죠. 게다가 실제로도 이건 뭐 훈련 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보 자산은 대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장비든 인력이든 정보 자산은 그렇죠. 인간이든 장비든 상관없이 대체가 극도로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읽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ISR 자산들을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어디서 다룬다? 여단 정보과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우리 여단 정보 직할 정보 중대에서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토의도 거치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보 지금 2회차까지만 조금 저희가 맛보기를 드렸는데 3회차, 4회차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 프레임워크를 좀 전반적으로 잡아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전문화 모듈을 통해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지를 좀 뽑아서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정도의 프레임워크를 알고 가져야 이제 군사정보라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게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를 알 수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작전과 정보 지금 요 2회차뿐만 아니라 3회차, 4회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전체적인 백본을 그렇죠? 이 전체적인 척추를 저희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다른 훈련들을 진행할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아주 심플한 그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더 구조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심플한 작전 계획 두 가지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훨씬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IPB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MDMP 과정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맞아요. COA 발전도 하고 워게이밍 같은 것도 저희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를 전체적으로 하는 다른 세부적인 모듈들도 있다 보니까요. 그런 모듈들 여러분들 듣고 싶으시다면 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뭐 요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외에 뭐 다른 또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요 내용들 쭉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내용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범을 당연히 중점적으로 갖고 오긴 했는데 교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범 플러스 이제 실제 현직자분들의 이해나 그들이 받으셨던 교육 내용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맛보기에서는 못 보여드리지만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군대에서 정보 보고서 쓰시는 분들은 대위점 정도 되시는 분들과 그거는 뭐 제대마다 다릅니다. 뭐 군단 정보과는 기본적으로 소령 중령들이고요, 그렇죠? 사단 같은 경우에는 대위급, 그죠? 소령 대위급이 편제되어 있고요, 그렇죠? 뭐 여단은 그거보다 아래고요, 중위, 대위 중위들이 편제되어 있고요, 그렇죠? 제대마다 다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도했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중대 정보과도 운용해보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었어요, 미군은. 코이스트라고 해서 COIST라고 해서 이제 중대 정보팀을 운영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였습니다. 소위 중이었어요. 그죠? 소위 중위들로 구성되어 있던 팀이었다. 물론 지금이야 그 실험이 실패해서 안 쓰고 있는 작전 개념이긴 하지만 뭐 이거 다시 부활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포로신문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전문화 훈련으로 휴민트 부분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전문화 훈련을 저희가 따로 배치할 거예요. 물론 요번 4회차 훈련에서 다루긴 다룰 겁니다. 4회차 훈련에서 군사첩보 수집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개괄적으로는 다루긴 다룰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괄적으로 다루긴 다룰 건데 좀 디테일한 방법론들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실제
케이스들, 뭐 아키텍처 구성들, 그쵸? 그다음에 휴민트 담당관들이 알아야 되는 좀 기본적인 뭐 원리들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 당연히 저희가 요거는 따로 전문화 훈련을 빼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군단 이 대체로 이 인테그레이션 같은 그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급제대에서 더 많이 해요. 대체로 군단급에서 수행을 좀 많이 하고 미군 같은 경우에는 군단급이나 원정군이 여단급인 경우 여단급으로 배속되는 경우에 이 MIB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렇죠. Expeditionary Military Intelligence Brigade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 MIB라는 요소에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그 뭐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편제가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군단 정보과 뭐 아니면 헌병대 이런 데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전문화 훈련으로 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90년대 70년대 얘기 들으면 실제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실제 지휘관들의 오버라이드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정보 생산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는 가능성도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휘관이 정보 생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혹은 정보 생산 결과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놓고 볼까요? 실무자들 입장에서 우리 실무자들의 책임입니다. 뭐를 못했기 때문인가요? 어떤 걸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100%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프로듀스와 디세미네이트 파트가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휘관 탓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급자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기껏해야 이제 여단 정보과장인데 어떻게 우리 원스타 여단장님을 들이받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프로듀서 디세미네이트 단계에서의 훨씬 더 효과적인 형태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즉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ICA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를 우리가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를 우리가 따로 만드는, 따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편성하는 그런 필요성도 생기게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된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거를 미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지 이건 뭐 제가 훈련 내에서 원래 다룬 내용인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니까 조금 다뤄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정보과가 우리 지휘관님과 어떤 주기로 어떤 세팅에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서 보고를 할 것인가, 이 보고책에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휘관님한테 따로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를 따로 만드는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우리 정보가 잘 안 먹힌다. 그러면은 지휘관님 제가 지금 주 1회 보고하던 거를 제가 주 3회 보고를 하는 대신 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주 3회 5분으로 줄일게요. 대신 저랑 독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대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 1회 전 참모 회의에서 진행하던 참모 보고를 뭘로 하는 거죠? 아키텍트를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모든 참모들 다 모여서 진행하는 주간 회의에서 이제 정보 브리핑을 했는데 안 들어 처먹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딜리버리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디세미네이트 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잘못됐구나라는 뜻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뭘 한다는 거죠? 지휘관님 제가 따로 주 3회 5분만 저한테 시간 내주시면 아침 9시에 제가 5분만 제가 따로 정보 브리핑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어떠한 디세미네이트 방법에서의 전환과 변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휘관이 그래도 안 들어 처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키텍처를 바꿔가면서 디세미네이트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것도 결국 실무자의 역량이다. 그죠? 실무자의 의지다. 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지휘관이 바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옵션 말고는 지휘관이 바뀌도록 앉아서 기다린다. 뭐 지휘관은 프래깅한다. 뭐 이런 방법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군법상 절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상관 살해는 즉각 처형이죠. 그렇죠? 그 전시에서 특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옵션으로 고려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보 배포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금 정리 아닌 정리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이제 우리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임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많이 고민하세요. 실제로 저희 훈련 들으셨던 현직자분들께서도 정보 참모이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뭐 대대 정보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그렇죠? 뭐 정보 참모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훈련 들으셨던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신 말들이 대한민국 지휘관들 뭐가 없다?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식 자체가 없다. 정보병과에 대한 이 무시 같은 게 정말 많다.
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들려와요. 이거는 근데 사실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군 지휘부 내에서 합동성과 협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전장은 이 모든 참모 기능들이 다 사용돼도 이길까 말까한 전쟁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 모든 참모 기능과 이 6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6대 전투 기능들 그렇죠. 핵심 전투 기능들 이 워파이팅 펑션들이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사용이 돼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게 현대 전쟁인데 그 중에서 이 정보 부분에 대한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예, 맞아요. 굉장히 떨어지고 이 체계적인 형태와 과학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이 커맨드 스트럭처 내에 정착되지 못해 있다라는 증언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감각에 의존한 지휘를 할 거예요. 전투 감각에 의존한 지휘를 할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타고난 사람들이고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지휘관 인류 군사사를 놓고 봐도 그 감각에 의존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예, 그쵸. 도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뭘 놓고 하는 도박이냐면은 약 9,000명, 약 6,000명에서 9,000명의 목숨을 두고 하는 도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6,000명과 9,000명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개 병사인 저 김첩봉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일개 부사관인 뭐 김상사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일개 장교인, 일개 하급 장교인 김소희의 목숨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정보 기능이 굉장히 빠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휘 통제 기능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휘 통제 기능이 뭐에 영향을 준다? 이동과 기동, 작전 지원 지속, 화력, 방어 부분에도 당연히 저하가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아까운 목숨들과 아까운 자원들이 낭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현직자분들이랑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많이 배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군 생활을 일개 병사로 했다 보니까 그렇죠. 정보병으로 했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윗제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또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보 관련된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지휘관의 소비자 수는 나는데 대대나 여단이면 보통 지휘관 외에도 전투대대 혹은 중대가 소비층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의 충돌도 많은 편이냐라고 말씀해 주는데 대체로 대대 그러니까 여단 이제 대대는 정보과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편인데 대대 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냐면은 여단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우리 대대의 임무에 맞게 재단하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물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충돌이 발생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단하는 역할 과정 내에서 그런 충돌들이 발생하면 좋긴 좋은데 근데 그 이하제들이 이제 중대, 소대, 분대 단위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해석이나 최적화라기보다는 그냥 이해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보라는 요소가 그렇죠. 정보라는 요소가 사용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지휘관의 결심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휘, 통제 요 부분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정보가 유용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딜레마 아닌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조금 해소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요번 훈련이 또 약간의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골랑거님께서 위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군대 같이 좀 이 용맹함 이런 좀 정신전력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강조가 안 되는 것보다는 강조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강조가 안 되는 것보다는 강조가 되는 게 나은데 문제는 그것만 강조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지휘관이 그래서 저희 1대대 적 북측에 있는 적 3개 기계화 대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작전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렇죠? 지휘관이 용맹하게 해. 작전 템포를 끌어올려서 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라는 식으로 지휘관이 임무하다를 하게 된다. 지휘관이 임무 인식을 하게 되고, 그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죠? 잘해줘. 그냥 해줘. 그냥 진짜 해줘인 거죠. 그거는. 그런 감각에 의존한 지휘 같은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 정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휘관의 의도입니다. 지휘관의 의도라서
진짜로 이 지휘관의 의도와 인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인식 같은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누구도 중요하다. 정보 참모의 기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에서 한다? Intelligence Preparation for Battlefield, IPB를 통해서 지휘관의 인식을 우리가 형성시켜 놓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이해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시가 아니더라도 평시에도, 그렇죠? 평시에도 우리 새로운 여단장님이 오셨어요. 빰빰빰빰빰빰, 그쵸? 새로운 여단장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분한테 우리 정보참모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리 정보참모로서 이 새로운 여단장님이 딱 부임을 하셨을 때 우리 정보참모는 뭘 해야 될까요? Intelligence Preparation for Battlefield 아닙니다. 회식 준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단 S7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시빌 어페어 하는 쪽에서, 그렇죠? 여단 S7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회식 준비, 그렇죠? 그거는 공관병대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보참모로서는 이제 뭘 해야 된다? IPB를 갱신하면 됩니다. 예, IPB를 갱신하면 돼요. IPB를 갱신하면서 저희 제78이 보병여단이 담당하고 있는 섹터는 뭐 파주 서쪽 35km 구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지형은 어떻고, 그쵸? 이쪽에서 적군의 핵심 동향은 뭐고, 아마 적군은 어떤 의도와 기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쵸? 전시가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작계에 따라서, 전방 병력들과 어떤 식의 교전을 할 거고, 이런 식의 코스 오브 액션이 가장 좋고, 저런 식의 코스 오브 액션에서의 문제점은 뭐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회식 준비 싸바싸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참모의 중점적인 업무가 돼요. 그럼 이거를 알고 있어야 지휘관이 맨 처음 딱 이런 업무를 받았을 때, 이런 임무가 너네 지금 782 보병사단 섹터로 후퇴한, 그쵸? 북한군 여단을 공격해서 땡땡지를 탈환해 라는 것을 딱 했을 때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 임무를 내가 어떻게 수행했구나 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게 뭐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정보가 작전을 드라이브하는 거고 작전이 정보를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렇죠? 정보 참모가 미리 IPB를 잘 준비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황 인식을 한 지휘관이 어떤 임무를 할당받았을 때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이고, 그럼 그 해석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뭘 한다?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정보과에서 ISR 자산을 운영하면서 GCIR을 우리가 충족을 시킨다 라는 요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뮬테니어스하게 돌아간다고 설명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이 시뮬테니어스 관계를 우리가 돌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들,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 4주 동안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디세미네이션 파트를 조금 다루기는 다룰 거예요. 지금 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잘 만들어도 안 들어 처먹어요 라는 말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디세미네이트를 할 수가 있는지와 같은 요소들을 저희가 이 4회차 파트에서, 군사첩보 수집 파트에서 저희가 다룰 거예요. 사실 요거는 군사첩보 수집이라고 제가 정의만 해야지 여기는 뭐도 들어간다? 프로덕션과 디세미네이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요 목차에 들어가 있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조금씩 다 짚고는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전문화 모듈로 따로 떼서 배포와 관련되어 있는, 그쵸, 기술들 저희가 따로 또 진행할 예정이다. 그건 한 2주 코스 정도로 준비될 예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가 군사정보 파트에서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거예요. 그래서 이 IPB를 만들고 이 IPB를 생산하고 이 IPB를 디세미네이션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작전, 우리 지휘관뿐만 아니라 다른 참모들한테도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작전 부분, 그죠? 군수 부분, 이런 애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기능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범용성 높은 그렇죠? 군사정보 생산 프레임워크가 IPB이기 때문에 이 IPB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잘 핵심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죠?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인다. 물론 이번 군사정보 모듈에서 IPB를 A부터 Z까지 다 다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훈련 접수 감사드리고, 그렇죠? IPB를 우리가 전부 다 다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정보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업 시간만 10 단위로 나오는, 그쵸? 부분입니다. 엄청 내용이 많아요. 엄청 내용이 많고 진짜 수십 시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4주 코스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요. 요번 IPB는 좀 개괄, 그죠? 입문 정도의 지식 정도, 이게 뭘 하는 건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작성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따로 다른 코스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달에 저희가 다룰 내용이 바로 뭐가 있다? 정찰 또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렇죠. 정찰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찰이 사실 이 군사정보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찰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도 작전 프로세스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작전을 기획하는 데에도 정찰은 독립적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찰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가 육군을 저희는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육군에서 이제 각 대대나 아니면 이제 여단 정보 중대, 즉 수색대, 수색 중대에서 이게 어떤 정보, 어떤 정찰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되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지와 같은 내용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인 동시에 또 뭐도 알려드릴 거다. 왜 모든 솔저는, 왜 모든 병사는 센서냐? 라는 설명도 거기서 드릴 예정이다 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총체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좀 세부 전문화 훈련들 2주짜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주짜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2주 동안 여러분들께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찰과 관련된 이론적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 고려 요소들, 그렇죠? 주의 사항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말씀드릴 예정이라서 좀 전술적인 내용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들도 저희가 같이 준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찰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들도 되게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교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들 같은 것도 몇 가지 말씀드릴 예정인데, 앞으로 진행될 훈련에서, 그렇죠? 이번 훈련은 아닙니다. 이번 훈련 사례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물론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훈련에 비해서 좀 적은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정찰 자산들, ISR 자산들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2027년 8년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있어요. 2024년 오늘날을 기준으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2027년 8년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027년, 2028년 정도를 상정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저희 여단 작전을 다루다 보니까, 그쵸? 그때 이제 뭐가 생긴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군에도 아마 뭐가 생긴다? 여단급에도? 여단급 무인기가 배치될 거예요. 아마. 그쵸, 아마. 그쵸?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은 그래요. 그래서 사업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여단 정보 중대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단 수색대에 뭐밖에 없죠? 지금 여단 수색대는 사실 뭐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지상 정찰 소대들밖에 없다고 보는 게 거의 유일합니다. 통합 분석 소대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상 정찰 소대, 그쵸? 몇 가지, 그쵸? 한 3개 정도의 2개 정도의 지상 정찰 소대가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2027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되면 이제 거기에 한 개 소대가 더 추가돼서, 이제 UAS 소대가 아마 포함이 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단 정보중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도 훨씬 더 딥하게 다룰 거거든요. 내일 훈련에서. 그죠? 훨씬 딥하게 다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여단의 자체적인, 그쵸? 여단의 자체적인 항공력을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장비들이 편제되고, 그쵸?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다 다룰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수색대 운영하는 것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훨씬 더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현직자분들이 또 많이 신청해 주셨다 보니까, 현직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군 생활 하시면서 바뀔 계획들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정말로 커팅 엣지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다룰 거다. 왜냐면 미군이 이제 여단급 정보 자산들이 운용된 지가 이제 한 4년? 5년? 넘었죠. 이게 테스트된 건 그보다 훨씬 어려요. 테스트된 건 10년도 넘었고요. 그죠? 테스트 시작한 건 10년도 넘었고, 아마 배치된 그가 4년, 5년 정도가 됐습니다. EIB에 있어요. EMIB에. 그쵸. EMIB에 있어서 그 Expeditionary Military Intelligence Brigade에 있긴 있다. 그쵸. 그래서 EIB 쪽에서, 맞아요. 간접적으로 보면 넘을 건데, 이제 자체 아예 배속된 거는 이제 2021년에, 죄송합니다. 2017년에 아마 좀 대대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해서 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런 요소들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훈련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 여단 참모부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보여드리면, 야, 이거 전혀 오늘이랑 맞지 않는데? 야, 이거 전혀 이건 또 완전 뜬구름잡는 소리인데? 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미군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지상군 제대 개편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안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안을
상정해 놓고 훈련을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3년, 4년, 5년 후에 보실 만한 내용들이 미리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교리 개편 같은 것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겠죠. 당연히 지금 교리 개편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그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이제 따와서 좀 진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아이고, 여기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네요. 그죠? 내용이 안 갖고 왔네요. 여기 이제 군단 정보대대 말고 이제 사령부 이제 정보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죠? 정보 참모들도 포함을 해서 이제 정보 부대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드론 봇 전투단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급이다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지상정보단 휘하에 있는 부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상정보단이 갖고 있는 다른 기능들 뭐 이런 것들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휘하 여단들한테 뿌려질 거거든요. 앞으로 그죠? 사단과 여단들한테 뿌려지면서 그런 내용들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군 정보 체계가 어떤 식으로 군 정보 부대와 군 정보 조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개념들 여러 가지 개념들 또 설명드리면서 이제 내가 군대에서 정보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내가 군사 정보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틀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아마 군단 정보대대가 아마 옛날에 군단 수색대대 일 거예요. 이름이 다 정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색이 전부 다 정보로 바뀌고 있어요, 요즘. 그렇다 보니까 아마 요거 뭐 군단 수색대에서 수행한 정말 우리 군단 수색대는 진짜 정예병력들이죠. 우리 국군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정예병력들이 다루는 수준들과 우리 또 여단급에서 다루는 여단 정예병력들이 다루는 수준들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그죠. 이제 틀딱이 되신 거죠. 그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이번 강의 들으면 정보특기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시험을 보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정보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실무에 나가셔서 훨씬 더 유능한 정보 장교 혹은 정보 부사관 혹은 정보 병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건 따로 교본 보시면 돼요. 여기는 훨씬 더 실무 테크닉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이제 진짜로 대대 정보과에 배석되시고, 그죠? 여단 정보부에 배석되시고, 그죠? 뭐 군단, 이제 뭐 사령부,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국방정보본부까지 다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쓰실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교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교범 내용들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건 교범 내용이에요. 이런 건 교범 내용이에요. 이런 거 여기 보시잖아요. ADP 2.9 우리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교범도 거의 비슷한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전부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있을 건데 이런 것도 비슷하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 이런 거는 다 교범에 대한민국 국군도 다 똑같이 교범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범 내용들 같은 것들 아시면 아마 점수를 잘 받으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긴 될 겁니다.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도움이 되긴 될 건데 실무 테크닉도 많이 알려드리니까요. 이제 실제 자대 가셔서 쓰실 만한 내용들도 좀 포함시켜서 만들어놨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외에 뭐 다른 질문 사항들이나 뭐 건의 사항들이나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오늘 훈련 내용들과 관계 없는 얘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으시면은 한번 알려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고 맞아요. 기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교본이 뭐 뜬구름 잡는 소리다 뭐 교본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특히 또 군사정보 영역에서는 이 교본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실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모든 업무의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렇죠. 모든 임무나 업무나 여러분들 뭐든 간에 그 프레임워크들이 교본에 정말 하나하나 다 적혀있거든요. 어떤 구조 내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범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교범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그 교범을 쉽게 이해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기도 해요. 특히 요번 군사정보 모듈, 그죠? 다른 뭐 정찰이라던가, 그쵸? 뭐 감시라던가, 아니면 IPB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번 군사정보 전문화 모듈, 우리 첫 번째로 진행하는 요 군사정보 전문화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교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교범 내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프레임워크 내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많이 드릴 예정이다라고 또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맞아요. 쉽게 썼는데 이게 개념이 좀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너무 크고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배치해놨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걷는 방법 알려요. 왜 걸어야 하는지부터 알려주죠. 그렇죠? 걷기의 정의부터 들어가고요. 그렇죠? 왜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동에서의 걸음, 화력에서의 걸음, 그렇죠? 군수 지원상의 걸음, 그 걸음들의 종류. 그렇죠. 걸음들을 구성하는 세부 6대 요소 이런 걸로 만들어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을 많이 드려놨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요 저희가. 실제로도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예제들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 거냐라는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범 내용이 좀 많긴 많은데 또 그렇다고 교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실무자들 분들께서 언급하신 내용들, 그죠? 뭐 몇 가지 테크닉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여기는 좀 교범이 중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사정보 모듈 자체는 좀 교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모르면은 그 뒤에 잔기술을 알려드려봤자 그건 정말 잔기술에 그치거든요. IPV를 만드는 데 있어서 콜스 오브 액션을 도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IPV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면은 솔직히 IPV를 만드는 기술을 알려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법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만 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 좀 중점적으로 뽑아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들은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인텔리전스 코어 컴페터시스 이런 거 제가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할까?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범에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텔리전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떤 기능인지, 그쵸? 인텔리전스 오퍼레이션의 정의는 뭔지, 이걸 구성하는 요소들은 뭔지, 어떤 제대에서는 어떤 부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쵸? 인텔리전스 아날리스는 뭔지, 인텔리전스 PED, 그쵸? 프로세싱, 익스플로테이션 앤 디세미네이션이라는 기능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물론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정보학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저희 훈련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암기 과목. 그건 암기 과목. 이게 실제로 이 군사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상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맞긴 맞는데 이거를 내가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군사정보를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쵸? 이게 총 쏘는 법이지, 그쵸? 이거는 이제 뭐 6조 강선, 우선 강선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그쵸? 가스가, 소총을 발사할 때 가스가 어떻게 회전해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약실을 어떻게 작용을 하고 방아쇠랑 어떻게 트리거랑 어떤 움직임을, 이거예요. 전 굳이 그것까지 설명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겠다. 맞습니다. 그죠? 50m 조준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죠? 100m 조준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사격수를 알려드리고, 그죠? 해양 사격수를 알려드리는 거지, 저희는, 그 사격의 원리, 이런 것들은 조금 덜 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다르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분석과 평가라는 것들은 이 네 가지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실제로 총을 쏘는데도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개념적으로 교범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부분도 알려드리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저희 훈련 포커스는 조금 더 실무 부분에 많이 몸이 기대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실무자라서 그래요. 제가 물론 군사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실무자다 보니까 실무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일단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물음표 10개예요. 저도 그거 교본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실무에서 활용될 만한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언급이 많이 되고 실제로 사용이 많이 되는 교본에서의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좀 중점적으로 많이 넣어놨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군사정보 파트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저희 인터로프트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도 시험 대비지만 사실 실무 대비를 조금 더 많이 시켜드리는 훈련들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시험을 잘 보셔서 거기에 잘 들어가시고 그쵸? 부대에 좋은 자대도 가시고, 그쵸? 좋은 기관에 또 근무하시고 해야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사실 그거는 저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군무원 시험 준비,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제 군무원이 되고 나서, 내가 정보장교가 되고 나서, 내가 국정원에 들어가고 나서 쓸만한 내용들. 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땡땡땡 중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그죠? 땡땡땡 중위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당연히 그 프레임워크 훨씬 더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테크닉
그쵸? 개념들, 이론들 이런 것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들으러 와주시면 되겠다라고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교범 어디 있어요, 그쵸? 그쵸? 분명 봤는데, 그쵸? 교범도 진짜 세부적으로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가장 최근에 읽었던 교범 중에 한 가지가, 이거는 제가 내일 모레 있을 워크샵 때문에도 그런데, 중국군과 관련되어 있는 미군 교범은 아니고요, 그죠? 교범은 아니고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의 교범 수준으로 사용되는 리포트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또 요즘 내일 모레 진행할 워크샵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그죠? 요거 만들어진 지가 꽤 됐어요. 꽤 된 건데, 기본 프레임워크 설명하는데 그 교범을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인텔리전스. 그죠? FM 2.0. 그냥, 이거 근본, 원래 여러분들 그 공으로 끝나는 교본들이 근본 교본들인 거 아시죠? 그쵸? 루트 교본들이라고 불러요. 루트 교본들. 그쵸? 그래서 이 2.0, 뭐 3.0 이런 거 있죠. 오퍼레이션이 3.0이고요. 그쵸? 2.0 인텔리전스. 그쵸? 이런 것들 이제 공단위 교본들 내용들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여기는. 그쵸? ADP 2.0 이런 거. 많이 갖고 왔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근간이 되는. 그쵸?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북. 그쵸? 이건 교범 자체도 아니네요. 이거는 할당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냥 공식 교범은 아닙니다. 매뉴얼 할당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쵸? 핸드북들은 교범 코드를 받아요. 할당 받아요. 그쵸? 핸드북은 할당을 받는데, 아마 그런 거는, 레슨드 런 파트들은 교본 번호를 할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ATP 7-100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교본 번호를 할당받은, 그쵸? 공식 문서 번호를 할당받은 내용들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맞아요. 그냥 퍼블리케이션. 그죠? 아미 퍼블리케이션. 이런 걸로는 저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쵸? 아미 퍼블리케이션, 아미 리포트, 아미 페이퍼 뭐 이런 것들. 따로 교본 번호를 할당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는 요번 거는 좀 교범이 많고, 요 뒤에 거는 교범은 좀 줄고, 실무 노하우와 테크닉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 라는 것도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희가 다루는 게 바로 뭐다? 요번에 정찰. 처음으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정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기법들, 그쵸? 테크닉들,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 다룰 만한, 그쵸? 즉, 센서로서의 군인들. 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룰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저희가 이번에 훈련에서 못 다루는 건데, 그쵸? 훈련에서 못 다루는 건데,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쵸? 교육훈련 조정 파트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이제 군 생활 하실 때, 특히 저처럼 병 출신이신 분들, 초병 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병 임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동 수상자 발견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저도 초병 근무를 많이 사보진 않았지만, 그쵸? 수화하고 상황 전파하고,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상한 징후 같은 것들이 식별됐을 때, 우리 상황실로 보고해라. 이런 것들 교육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교육이 되게 안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수화 절차 말고, 그죠? 수화 절차 말고. 사실 그게 이제 센서로서의 솔저의 측면에서 되게 교육이 안 돼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그쵸? 정지 손들어 하고 그동안 이제 사수가 이제 상황실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정보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수화를 진행하는 절차만큼 중요한 게 사실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고하는 건데, 이게 지휘계통 체계를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게 전파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왜 너는 보고를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보시다시피 이런 정보과 혹은 정보 참모들 혹은 정보와 관련되는 훈련 사항들이 이제 S4, S5랑 이제 잘 연계가 안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를 빨리 해야 되고 보고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쵸? 왜 지통실에 이게 전파가 빨리 돼야 되고, 왜 우리 상황실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맞아요, 그쵸? 그거 훈련이 잘 된 편입니다.
그쵸. 단순히 기록용도 있긴 있는데 로그를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방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거동 수상자가 우리 부대 정문에 접근해서 그쵸. 으악 하고 있어요. 그쵸. 내가 여기 출신인데 술 먹고 와가지고 그쵸. 내가 여기 출신인데요. 야 이거 총 줘봐. 내가 총 검술 보여줄게. 으악 이런 사람이 좋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저 참고로 이건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헌병 애들이 근무 쓰고 있는데 거기 술 취한 등산 아저씨가 와서 야 총 줘봐. 내가 총 검술 보여줄게. 내가 북한 총 검술 알아. 막 이러면서 뭐 하셨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쵸. 좋아요. 그런 일 발생해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가 우리 부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옆에 부대도 발생을 하고 대한민국 전방부대에도 발생하고 해군 작전사령부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쵸. 공군 제2MCRC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쵸? 진해에서도 발생을 하고 제주도에서 발생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엄청난 첩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 이런 교육이 원래 선행되어야 내가 초병 근무를 쓰면서 거동 수상자가 접근했을 때 내가 전파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로서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잘 되고 저도 병사였잖아요. 그쵸?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징후로서 우리가 전군의 대비태세와 전쟁 준비태세를 격상하는 데 핵심적인 첩보로 사용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작동 원리가 원래는 교육이 돼야 돼요. 초병 근무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건 미군도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미군도 교육이 잘 안 돼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인지가 되어 있어야 사실 좋은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쵸? 우리가 정보 부분에서에 대한 좀 교육 훈련 부분들도 이제 실제 이제 정보 장교가 되실 분들 혹은 정보 부사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은 저희가 부대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좋게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군사 정보에서의 첩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화를 하시면서 어떤 등산복 입은 술 취한 아저씨가 오셔도 지금 현재 수화 중입니다라는 거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악셀러레이션을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다 보니까요. 군사정보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군사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임무나 업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수행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훈련 들어보시는 거 정말로 추천드려요. 정말 저희가 준비 오랫동안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준비만 한 3-4개월 했습니다. 그렇죠. 3-4개월 정도 한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설명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 재밌게 설명하지를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쵸? 준비를 했던 내용이라서 아마 정말로 저희가 좀 힘 실어서 진행할 훈련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또 말씀드려요. 맞아요. 근데 그 보고가 근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왜 이 각 제대별 정보부대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모든 병사는 센서거든요. 군사 정보를 다루시는 사람이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제1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모든 병사는 센서예요. 모든 인원은 센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센서가 군대만큼 촘촘하게 운영되는 곳이 없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일개 병사로서 일개 내가 지휘관으로서 그렇죠? 일개 병분대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지금 보고 체계를 올리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큰 이 정보라는 이 군단 및 사령부급의 정보 스트림라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은 것들을 배우시면은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이 부대를 지휘하시고 그렇죠? 부대를 운영하시고 또 부대의 일개 소속원으로서 기능하실 때에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액티브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사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설명드리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구성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또 설명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고 저도 군 생활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전 원래 정보병이었거든요. 정보병이었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그날 뭐 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보 부사관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렇죠. 뭐 다른 부대도 많이 파견도 엄청 다녀봤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느꼈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지금 뭐 땡땡 여단, 뭐 아니면 땡땡 군단에서 정보 업무 보고 계신 분들의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또 미군 쪽, 영국군 쪽
또 정보 담당했던 군 출신 사람들한테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나토 요번에 스테드 페스트와 관련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보 관련된 레슨을 내용들도 공유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든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훨씬 더 핵심적인 내용들, 좀 코어가 될 만한 내용들 많이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군 관련된 분들 또 현직자 할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직자 할인 20%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 할인 이벤트 진행되는 동안에 20% 전부 다 할인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훈련들, 다른 워크숍들도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린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내일 이제 저희 군사정보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요일 날은 북부정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번에 또 웹힌트 2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요번에는 이번 3월을 약간 군사정보의 달, 그죠? 약간 밀리터리 냄새가 좀 짙게 나는 달로 저희가 구성을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재밌게 흥미있게 저희 훈련 또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국가정보 교재 불태워도 될까? 아닙니다. 그런 교재들 그쵸? 잘 보관해 주시면 언젠가 또 다시 돌려본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군사정보가 재밌어요. 군사정보 재밌어요. 좀 개념적으로 복잡하긴 한데 좀 재밌는 요소들도 많다 보니까 또 우리 또 몸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총 휘두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로도 여러분들 흥미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래저래 좀 많이 잡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이제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접수하셨어요. 이미 꽤 많이 접수하셨고 물론 이거를 라이브로 들으실 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왜냐면 다시 보기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알려주신 분들 좀 있으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라이브로 들으실 분들이 얼마나 많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좀 접수는 많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번 달에 같이 진행되는 정찰이랑 합동 구매하시면 또 중복 할인 들어갑니다. 그쵸?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달러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결합 구매 할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 구매하시면 훨씬 더 10% 할인 일단 기본 깔고 들어가니까요. 10% 아닙니다. 4달러 할인 깔고 그다음 거기에 추가로 쿠폰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환율 미쳤죠 진짜. 한화 약세가 진짜 보통 약세가 아니라서 파월형 빨리 연준에서 움직임이 있길 기원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녹화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진행될 군사정보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2주간 진행될 정찰 전문화 모듈 훈련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길 기원하면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텔 오퍼터스 첫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